자, 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예제 문제입니다. 예제 요 문제를 지난 4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란 소리야? 부호를 좀 생각해 봐달라 하는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A씨가 양수란 말은 A씨가 양수란 말은 뭐죠? A씨의 부호가 같다 해서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B씨 부호가 같다는 말은 B가 앞에서 C가 플러스면 B도 플러스 플러스 또는 밑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상황이다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고 0보다 크다 작다는 말이 있으니까 0은 배제가 됐습니다. 조심할 거 있어. 개수가 항상 우리 0이냐 0이 아니냐는 생각을 봐야 돼. 그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0을 조건을 떼져버리면 문제가 좀 더 쉬워지더라 이거지.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p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앞에서 b하고 a의 부호는 어떻게 했습니까? b하고 a의 부호가 같았죠? 같았으니까 기울기는 전체 기울기는 마이너스 y절편도 마이너스 기울기가 음수이고 y절편도 음수가 되는 직선은 음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y절편 음수 기울기 음수 그래서 몇 사분면? 제2 사분면, 제3 사분면, 제4 사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우리 어쨌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평행일 때, 일치할 때,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 수직일 때. 그 중에서 이제 중학교까지는 뭐 3개까지 했는데 수직 조건이 이제 나가지 수직으로 만나려면 어쩐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식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식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요 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마이너스 b 분의 a 다시야. 그래서 오른쪽에 딱 한번 보면 여기에서 m이 뭐였어?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 분의 a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기로 했잖아요. 그러지?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a 는 마이너스 b 그래서 a 플러스 bb가 0이 되는 요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나요? 조금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식에서는 어떤 꼴이 많이 등장하냐? 이런 꼴이 등장한다. A식입니다. A식. 자,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하고 어떻게 등장하냐면 a 곱하고 b 곱이 똑같다는 것은 계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면 일단 0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값이. 그럼 어떻게 돼? 여가 3x가 되고 여가 2y가 되면 맞나요? 맞아 안 맞아요? a 곱하면 절대값 6이죠. b 곱하면 절대값 6이지. 맞나요? 알겠어요? 2, 3, 2 이렇게 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수가 있는 조건이 많이 등장합니다. 수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합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2하고 3을 곱하면 플러스 6이죠.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1을 곱해야 돼.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돼. 플러스 2를 곱해야 0이 되겠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뭐 상수항은 뭐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면 수직 조건이 되냐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연습을 시켜줄 건데 아직은 이건 좀 어려워. 조금 어려워 우리한테는. 뭐냐면 이쪽이 첫 번째가 a가 2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면 절대값만 이쪽에 3을 쓰고 절대값을 2를 쓰고 부호를 하나 바꿔버리면 됩니다. 부호를 하나 바꿔버리면 돼. 알겠나요? 그래서 한 번 더 연습할까요? 요놈이 수직 한번 가볼게요. 2, 3이니까 2x고 3y가 되는데 부호를 하나 바꿔버리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이해됩니까? 어떻게 바꾼지 알겠어? 아니요 그러면 위에 거가 다르잖아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제일 위에 거가 어떻게 똑같아?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또 나오지. 그러지? 어차피 똑같게 나온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수직 조건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다.
다음에 아주 수직 조건에 나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했고 x축 대칭, y축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하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가 된다. 됐습니까? 됐죠? 자, x축 대칭, y축 대칭이 아니더라도 어떤 x축과 평행한 선, x축과 평행한 선, x축과 평행한 선, y축과 평행한 선에 대칭인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어쩐다고?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가 돼서 요식은 이렇게 써놓은 게 좀 나을 수도 있어. 기울기의 합이 0이 됩니다.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의 합이 0이 된다고 써놓은 게 좀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의 합이 0이야. 오케이? 다음 오른쪽도 보면 y는 x 대칭일 때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어떻게 나온다 했어? 기울기의 곱이 1이 된다고 했죠. 기울기의 곱이 1이 된다 했지. y는 x 대칭. 자, y는 x 대칭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마찬가지냐면 기울기가 1이네 있잖아. 기울기가 1이네. y는 x 플러스 3. 이런 것도 대칭인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다 하면 대칭인 직선이 이렇게 있다 하면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된다? 곱이 1이 되겠다. 알겠나요?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y절편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다음 오늘 할 걸 해보면 자, 오늘 할 겁니다. 오늘 할 것 중에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자, 뭐 해봅시다. 문제 풀이는 질문 받아야지 원래. 질문부터 바꿔볼까요? 오케이. 질문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자, 몇 번 바꿔요? 1201번. 몇 번? 1201번. 1901번. 201번. 201번. 200번. 205번. 158번. 1158번? 네. 158번. 162번. 204번. 210번. 67번. 99. 212번. 71번. 11번. 됐어요? 해봅시다. 우리가 잘 하더라도 한번 잘 보면서 자기가 했던 풀이가 똑같은지 아니면 자기 생각했던 것 좀 다른 건지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58번. 직선이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자, 보통 함수 그래프는 잘 보세요. 함수에서는 식이 이렇게 나왔지. 직선이 나왔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설명이 들어가죠. 설명이 2, 1을 지나고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그게 60도다. 얘하고 얘가 어쩌냐? 두 개가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풀이에 대해 학생들이 만약 풀이하는 방법은 식을 갖고 문제를 접근합니다. 뭘 갖고 그래? 이 식을 가지고 접근한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제약 조건이 따릅니다. 제약 조건. 문자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따라. 그래서 그래프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프의 특징을 아는 식들이 있잖아. 그래프의 특징을 아는 식들은 그 그래프 특징을 가지고 식을 작성해 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 말이야?
빨간 줄로 했는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를 이룬다 말은 무엇을 알려준 거야? 기울기를 알려줬지. 한 점 나오고 기울기를 알려줬으니까 한 점 나오고 기울기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아는 식으로 접근해라 이런 말이야. 한 점 나오고 기울기가 60도인가 기울기 60도? 기울기는 탄젠트 60도가 기울기가 되죠. 탄젠트 60도는 얼마입니까? 루트 3. 기울기가 루트 3이고 2, 마이너스 1을 지난 직선 y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은 루트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라 이거죠. 이렇게 식을 쓰고 요 두 개의 식을 연결을 시켜라. 풀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웬만하면 비슷하게 만들어줘. 웬만하면. 알았어요? 네. 그래서 마무리 주면 루트 3x y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서 루트 3x 루트 3x가 똑같으니까 a는 뭐가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지? 그런 말 아닙니다. 다음 6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1, 3, CD의 x절편을 구해라. CD의 x절편. 자,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런 풀이를 해줬어요. 이거 좀 보이게끔 한번 해볼까? 자, 이런 저절. 와, 오, 늘렸어. 거기 완벽할 거 있는데. 유치하지. 맞아, 유치. 오케이. 와, 보이지? 와, 잘 보인다. 선생님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사각형은 어떤 기본적인 틀이 유사하기 때문에 합동적이다. 합동적이다. 무슨 말이냐?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지? 몇 칸 몇 칸? 세 칸 한 칸. 기준은 뭐 한 칸 세 칸 이렇게 상관없고요. 이쪽 B에서 C도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합동입니다. 한 칸 세 칸. 대신 우리가 한 칸 세 칸에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디로 가냐? X축으로 가냐? Y축으로 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합동적이다 이거지. 그래서 꼭 여기서 조심할 점은 어떻게 알아?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요건 조심해라. 나머지는 비율은 똑같다 이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A에서 B로 가는 것이 세 칸 한 칸 같잖아. 그러지? B에서 C로 갈 때도 한 칸 세 칸 가자 이거지. 한 칸 오른쪽으로, 세 칸 위쪽으로. 오케이? C에서 D로 갑시다. C에서 D로 가면 왼쪽으로 세 칸, 왼쪽으로 몇 칸? 세 칸, 위로 한 칸. 맞나요? 한 번 더 가봅시다. D에서 A로 가봅시다. D에서 A로. 뭐 A에서 D로 오는 게 편하게 하겠지만 D에서 A로 갈 때는 왼쪽으로 한 칸, 0, 아래로 세 칸, 1, 0,1 맞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좌표 구했으니까 CD를 연결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다.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다음 67번. 자, 직선이 X축, Y축에 의해서 잘린 선분의 길이가 6입니다. 뭐 그래프가 이렇게는 있는가 본데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일단 A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음수가 될 것 같네요. 음수고 양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X축, Y축이 잘린 이 부분의 길이, 이 부분이 얼마가 된다? 6이 되도록 해달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뭘 구해달라? X절편, Y절편 구해달라 이거죠. X절편, Y절편 구하는 방법은 X에다 0 넣고 Y에다 0 넣어서 구할 수도 있지. 그렇지? 우리가 식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 식을 어떻게 만들어라? 오른쪽을 1로 만들어라 했죠. 삼수항을 1로 만들었을 때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 3a로 양변을 나누어 보면 3분의 x 플러스 3a분의 y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식을 정리했을 때 x절편이 3이고 y절편은 3a가 된다. 식의 틀을 기억을 해라 이거죠. 알겠어요? 고1 때부터 차근차근 기억을 해냈는데 점점 식의 틀이 많아집니다. 알겠어요?
수1까지는 그래도 수2 미적분하면 식의 틀이 많아져. 그래서 그 식의 틀에다가 맞춰서 문제 푸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야. 기하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형에서는 그 식의 틀을 맞춰가지고 쓰는 게 우리가 식을 도형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럼 x절편 얼마고? 3이고 y절편은 3a니까 피타고라스로 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넘어가 되겠죠? 다음 71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a는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한다. 아까 조금 전에 했잖아요. 여기 선생님이 했던 거 지워버렸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는 어디를 지나야 하냐? 꼭지점 a를 지난다겠죠. a를 지나면서 2등분 하려면 어디를 된다? 이게 뭐가 된다? 중선이 돼야 된다 했죠. 중선이 되려면 BC의 중점 BC의 중점 얼마입니까? 4, 마이너스 2를 지나면 되겠죠. A는 1,4이고 두 점 지나는 직선 하면 되겠네요.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한다, 3등분한다. 꼭지점을 지났냐 안 지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알았어요? 꼭 기억하세요. 꼭지점을 지나면 아주 쉽게 끝나는 거고 그나마 쉬운 것은 평행선이 나오면 좋습니다. 평행입니다. 평행선이 나오면 닮음을 이용해서 풉니다. 평행선이 나오면 닮음을 이용해 푸는데 평행선이 아닐 때가 제일 어렵긴 합니다. 다음 99번 엄청 많이 뛴 듯 중간에 비었나? 99번 세 직선의 위치관계 세 직선의 위치관계 자, 세 직선이 의해서 생기는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A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요 놈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 직선의 위치관계. 설명은 하진 않았어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세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는 이해하기 힘들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다가 선 하나를 추가시키면 돼.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선 하나를 추가시키면 되는데 보통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치하는 것은 보통 배제를 시킵니다. 알았나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치하는 건 배제시킨다. 보통 알았어? 세 개 중에 두 개가 일치할 수도 있잖아. 세 개 다 일치할 수도 있고 요거 뺀다 이거야. 일치하는 거 주로 뺀다 이거야. 됐어요? 그래서 위치 관계는 두 개의 직선이 우리는 평행할 수도 있었고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었고 두 가지밖에 없었지. 맞죠? 일치하는 거 빼버리면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은 만난다가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선 하나를 더 긋습니다. 여기다가 선 하나를 더 그어서 세 선의 위치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 그래프에다는 평행한 선에다가 평행한 선을 그을 수 있겠지. 네? 두 번째는 뭐 평행한 선에다가 평행하지 않는 선을 그을 수 있겠지. 지금 두 가지 나왔습니다. 두 가지. 오른쪽 선에다는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선에다도 한 선하고 평행하게 만들 수 있겠지. 그러지? 그러면 아까 했던 거와 똑같나요?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두 번째 그랬던 거와 똑같아. 요거는 지우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또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요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네. 알겠나요? 그래서 따로 그리겠습니다. 이제 따로.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 직선의 위치 관계 네 가지가 있어요. 됐어요? 위치 관계 네 가지인데 얘가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할 필요 있는데 저기 우리 개념 노트에다 한번 여백 있는 데다 한번 써놔보세요. 한번 써봅시다. 나온 김에.
이 네 가지 형태를 우리는 설명을 몇 가지로 하면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제목입니다. 첫 번째, 교점의 개수. 두 번째, 분할된 면의 개수. 네 번째가 그냥 위치관계. 사실 세 번째가 제일 먼저 쓰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치관계. 위치관계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제목이 되겠어요. 위치관계. 위치관계는 첫 번째는 뭐라 쓰면 좋겠어?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다. 두 번째는 두 직선만 평행하다. 나머지 하나까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두 직선을 평행하다.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모두 만난다. 네 번째는, 이게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얘는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삼각형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통 설명이 됩니다. 위치관계적인 특징입니다. 좀 교점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교점 개수는 첫 번째가 몇 개? 0개죠. 두 번째가 2개, 세 번째가 1개, 네 번째가 3개. 분할된 면의 개수로 봅시다. 분할된 면의 개수 몇 개입니까? 첫 번째 그림은 4개입니다. 왜 4개인지 알겠나요? 면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도 6개. 마지막 거는 7개입니다. 이때의 상황이 7개가 나오는 상황, 교점이 3개가 나오는 상황이 최대가 될 때입니다. 최대가 된다. 최대가 된다는 말이 이런 말이야. 세 직선이 어느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공통으로 만나지 않고 평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상황이 교점의 최대 개수가 나올 거고 분할된 면의 최대 개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 질문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있다 이거야. 알겠나요? 됐어요? 자, 이 문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 현재 보면 위치관계 말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지? 말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는 적어봐야 된다 이거지. 어떤 상황인지 적어봐야 된다는 말이야. 그림을 그려봐야 돼. 위치관계를 써봐야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문제에서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물론 질문은 요 네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할 겁니다. 네 번째와 하나, 둘, 세 개를 분리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분리가 되겠냐? 삼각형을 만들었다. 왼쪽은 삼각형을 만들지 않았다. 알겠나요? 오른쪽 거는 삼각형을 만들었다. 왼쪽은 삼각형을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구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영역이 6개인 경우는 대한 설명도 될 수 있지. 요렇게 2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역이 몇 군데다? 6개다. 요거 2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의 직선이 6개의 음면으로 분할했다.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알겠나요? 꼭 그래서 위치관계를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알았어요? 그럼 이 문제가 의도하는 바는 뭐냐? 세 직선이 의해서 생기는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어떻게 만들어라? 두 개가 되도록 두 번째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평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네. 평행. 첫 번째 식하고 첫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이 평행이 되려면 4, 3, 뭐 1, B로 풀라겠지. B로 B 뭐 4분의 A는 좀 이따 풀이할게요. 4분의 A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과 같고 2분의 5와는 다르다. 보통 우리가 제일 마지막을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꼭 써주세요. 요것 때문에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꼭 써줘. 왜? 세 개 다 같을 수가 있어. 일치해버립니다. 평행이 아니라 기울기 같다들. 여기 자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2분의 A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과 같고 1분의 5와는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번에 두 직선 일치 연계에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다. 알겠죠? 바로 밑에 문제도 질문이 있었지요. 똑같은 문제죠. 요거 한번 설명은 다 된 거야.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해서 좌표 평면이 4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4개 영역. 4개 영역 첫 번째 그림을 원하고 있죠. 오케이? 평행이 다 평행해야 된다. 2001번도 똑같은 문제야. 세 직선이 둘러싸인 도형이 이거는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직각삼각형이 되도록이라면 뭔 말이야? 둘러싸였는데 세 개가 둘러는 쌓였는데 직각이 되려면 누구 두 개는 뭐가 돼? 누구 두 개는 직각이 돼야 된다 이거죠. 됐나요? 현재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색은 수직이 되지 않습니다. 수직되는 법 아까 내가 보는 법 알려줬잖아. 3, 1, 1, 3 개수가 일단 똑같아야 돼. 그래야 이끼거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수직이 될 수도 있고 요렇게 수직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첫 번째, 세 번째가 수직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개수와 합으로 하는 게 좀 편하다 했지. 3a 1 마이너스 1을 더했더니 0이 된다. 알겠나요? 됐어요? 뭐였어? 3하고 a를 곱한 거하고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했더니 0이 된 거. 알겠나요? 그렇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적어볼게요. 첫 번째만 적어볼게요. 3a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 아하, a는 3분의 1이 되면 되겠다 이거죠. 여기서는 정수라 했으니 빠지겠네. 두 번째가 맞겠네요. 두 번째는 얼마냐? 딱 봐도 2가 보입니까 이제? 첫 번째도 보이고 했는데 왜 안 보였을까요? 아까 어떤 방법이 있다 했어? 개수의 절대값을 바꾼다고 했죠. 바꾼다고 했지. 여가 1, 2니까 얘 뭘로 바꿔? 2, 1로 바꾸고 하나를 9를 마이너스를 붙인다 알겠죠? 요게 보이면 식을 좀 직각이 잘 보여. 식을 맨날 바꾸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면 내가 이걸 설명해 준 이유 중에 수직임을 숨겨놓는 거예요. 수직임이. 이 수직을 아는 것이 문제의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그 힌트를 빨리 찾을 수 있냐 없나요? 그 연습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이거야. 수직에 대한 힌트, 아니면 기울기적 갖고 있는 성질의 특징, 요걸 알면 문제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걸 보게 해주는 겁니다. 자, 식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식으로는 a 뭐는 a b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a는 2가 된다. 똑같이 답이 나왔네. 알겠나요? 다음 전 4번 자, 직선과 점 0,5를 지나는 직선이 x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직선과 이 직선하고 0,5를 지나는 직선이 x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두 가지지. 일단 수직인데 어쩐다고? x축에서 교점이 발생한다 이거야.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0,5를 지나는 직선이 일단 요 직선과 수직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럼 기울기만 뽑아내면 되는 거고. 됐어요? 그리고 x축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x절편이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풀이가 넘어갑니다.
이해됩니까? 요 직선과 뭐 한다고? X축에서 만나는데 수직이다. 수직 조건 따로 뽑고 X 절편 따로 뽑고 해서 풀이 들어가면 자 기울기 얼마입니까? 기울기 자 기울기 Y는 마이너스 5K 플러스 1분의 2네요. 그러죠?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요놈의 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역수하고 부호반대. 그래서 0,5를 지나는 직선 Y는 역수 2분의 5K 플러스 1 부호 바꿨습니다. X 플러스 5 0,5니까 Y절편 바로 식 나왔죠? 여기까지 두 개가 뭐가 똑같아야 돼? X절편이 똑같아야 된다. X절편이 똑같아야 된다. X절편 어떻게 구하죠? X절편 Y에다가 0을 넣지. Y에다 0을 넣습니다. 그럼 X가 얼마입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여기다가 X에다 누구에다요? Y에다가 0을 넣었더니 X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2분의 5K 플러스 1 곱하기 3을 오른쪽으로 넘긴 겁니다. 5 이렇게 돼서 5K 플러스 1은 넘기면 3분의 10 1 넘기면 3분의 7 K는 15분의 7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오케이? 어떻게 푼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다음 5번 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이등분한다. 아하, 평행이 나왔네요. 평행이 나왔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여기다 그려주세요.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자, 보세요. 자, 그냥 도형 X축, Y축 둘러싸였다 그러는 거야. 이 문제 일단 상황적인 부분 한 번 설명해 주려는 거야. 요 선과 평행한 직선이 중요합니다. 이걸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지금 같다 이런 말이지. 같다. 그럼 넓이의 비가 삼각형이 닮음을 이용합니다. 닮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지금 닮았지? 그러지? 닮은 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넓이의 비가 지금 현재 전체 넓이 비가 몇 대 몇? 1대 2로 봐야 됩니다. 작은 애와 큰 애. 이가 넓이 비니까 길이의 비는 어떻게 됩니까? 1대 루트 2가 되면 되겠죠. 알겠나요? 그러면 이 점 나왔으면 이 점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루트 2대 1이 돼야 된다. 자, 또 닮음에 대한 내용은 꼭 이 닮음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얘가 X절편이 얼마냐? X절편이 Y에다 0 넣으면 2고요. Y절편이 얼마냐? X에다 0 넣으면 8이야. 됐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지. 우리 Y절편 갑시다. Y절편. Y절편이 얼마라고 얘가? 얘가 얼마라고? Y절편이 8이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야? 루트 2대 1이었으니까 1대 루트 2분의 1이야. 이해됩니까? 1대 루트 2 지금 반대로 써줬어. 지금 큰 것이 뒤에 있어요. 얘를 큰 것을 1로 보면 작은 애가 루트 2분의 1이 된다. 이 작은 애는 8 곱하기 루트 2분의 1 해서 4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나요? 그래서 식은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y가 똑같죠? a는 얼마고? 4고 개수가 b가 똑같으면 평행이야. 알았지? b는 얼마야? x에다가 0을 넣었더니 b가 4루트 2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a는 4이고 b는 4루트 2가 돼서 제곱 16, 32에서 48 이렇게 나오겠다. 오케이?
이렇게 풀어야 제일 빨리 풀 수 있다 이거죠. 발몸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낸 겁니다. 다음 10번, 11번, 12번 10번 두 점을 이은 선분. 자 보세요. A, B A란 점, B란 점 두 점을 이렇게 이은 선분을 수직 2등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점은 1,A이고 이 점은 5,B가 되니까 이 가운데 점은 얼마일까요? 3, 뭐가 되겠죠? 맞나요? 3, 뭔데? 3, 뭐가 이 직선 위에 놓여있네. 맞죠? x가 3이 되면 y는 얼마가 될까요? y는 1이 되겠네. 이 점은 3,1이란 걸 알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직선과 수직이 되니까 수직 조건 생각하고 있어야겠지. 수직 조건은 여기서 y가 얼마입니까? 3분의 1x니까 요 a, b의 기울기는 얼마로 봐야 되니? 3분의 1x니까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 기울기는 3이 돼야겠다. 맞나요? 마이너스 3이 돼야겠다. 맞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는 가운데 중점이 쉽게 우리가 3,1을 구해냈어. 그러니까 이 점하고 A하고 B가 있는 이 점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하도 되겠죠? 그러지? 다시 말해서 3-1분의 1-A가 마이너스 3이 되고 1-A가 마이너스 6A가 7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요 두 개 너로 가야 되니까 5-3분의 B-1이 다시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B-1은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5가 되더라. 그래서 두 개를 뽑아라. 마이너스 35가 되겠다. 어떻게 푼지 알겠나요? 이 문제도 무언가를 조금 알아내려면 첫 번째 이러한 상황적인 그림을 그려놔야 된다. 상황적인 그림을 놓을 때 좌표 평면을 그대로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상황이 판단되면 이렇게 풀고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야겠다. 그럼 좌표 평면을 놓습니다. 다음 11번 자,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 자, 점을 조금 세밀하게 찍어볼게요. 자, 6,1, 6,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2,3, 2,3. 와, 너무한 상품이 나왔어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시오. 이런 말입니다.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 어서 들어본 듯한 말이긴 한데 뭡니까?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 어디서 나온 말이야?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 어디서 나온 말이야? 유민아 어디서 나왔어? 그렇죠. 외심에서 나왔죠? 외심 풀이로 가도 되고 현재 이쪽 문제는 이렇게 풀어달라는 소리 같아요. 잘 보세요. A란 점 5,1이고 B란 점 마이너스 1,2이고 C란 점 2,3이니까 중점 A, B에 이렇게 수직이등분선 하나 구하고 BC의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하나 구하다 보면 직선을 연립해서 이 점을 구해달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 알겠어요? 시간 좀 걸려. 너희들이 못 푸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의도가 되면 현재 의도는 이거지만 외심인지 판단이 되면 나는 이렇게 풀고도 이 점을 그냥 A, B라 놓고 이 점을 A, B라 놓고 나는 이렇게 길이가 같다 해서 풀어도 되긴 하겠다. 그 전에 풀었던 방법으로. 알았어요? 이 문제의 의도는 수직이등분선 구해서 결정 가는 겁니다. 원래는. 알았어요? 외심이니까 어떤 게 좀 편할 건가? 두 번 다, 두 개 다 해봐야지. 두 개 다 해가지고 나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게 좀 편하더라, 빠르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름모가 있습니다. A, B, C, D가 마름모인데 A가 1,5고 C가 n,0이야. C가 n,0. 대각선 AC의 길이가 얼마다?
13이 됐네요. 13. 도용적 감각이 좀 센스가 있으면 13,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5잖아. 그럼 피타고라스가 되네. 여기 얼마야? 12죠. 12. 맞나요? 현재 AC 연결해서 이 길이가 13이 나왔고 A하고 수소함 구한 것이 5잖아요. 5, 12, 13. 피타고라스 수 몇 개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N이 얼마야? N이 지금 얼마지? 그러면 13이네요. 질문은 N이 아니고, 자, BD를 지나는 직선, BD를 지나는 직선, 이 L을 구하여라, 이거네요. 그러면 지금 AC의 기울기가 있으니까, AC 기울기 얼마입니까? AC 기울기, 얼마입니까? 오른쪽으로 몇 칸 갔어? 12칸, 아래로 몇 칸? 5칸 갔어요. 그러면 A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겠네. 맞죠? 그러면 L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L의 기울기는 5분의 12가 되겠죠. 기울기. 그 다음에 중점 쉽게 구할 수 있지?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1하고 13이니까 7칸마 17칸마가 아니라 7칸마 2분의 5가 되겠네. 한 점 나왔고 기울기 나왔으니까 10 구할 수 있겠다. 할만하죠? 할만하죠? 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만 쉴 거야. 그것은 많지는 않지만 질문이 많네. 숙제 다 했어? 네. 응? 잘해. 틀린 거 많이 듣고 잘해. 여기 1207번은 질문 안 했냐? 틀린 거야? 좋고. 9점 중에서. 기울기 아니고 기울기 나오고 2점 주면 H 좌표가 나오고 그래서 길이 하나 알아내가지고 여성 같은 것은 닮았거든. 하고 이용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 쉽지만 지금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쉽게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기울기가 1, 2, 3 기울기가 1, 2로 이렇게 기울기가 루트 5고요.
2대 1대 루트 5에 다시 말해서 이 세 개 중에 이게는 이거든 이거는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 두 개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생석 절까지가 플러스 1, 2야. 이제 2, 1이니까 여기 그대로 2배가 되면 되겠지. 4, 2, 1 된다. 너무 쉽잖아요. 얘가 쓰겠어. 어려운데요? 똑같아요. 2대 1대 루트예요. 2대 1대 루트. 여기 길이가 루트로 나눠요. 예? 루트 1이니까 거꾸로 가야 돼요. 2대 루트. 여기 2배. 그래서 여기를 혹시 알게 되면 그 이용을 하는데 그렇지? 이거 말고 이거 그렇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다르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되는 거네. 그렇지? 루트 5대 2야. 루트 5대 2 1대 뭐야? 아니? 되면 이것도 여기 되면 이것도 되면 그래서 루트 5대 2가 아니라 이거는 5대 2분의 5는 1대 4번 1대 이게 4번은 요거 나눠주면 2분의 5 루트 2 그래서 2분의 5니 어디야? 4번은 이 길이가 얼마다? 2분의 루트다. 왜가 1대 2대 루트니까 이 길이가 2분의 루트를 하겠으니까 이 길이가 2분의 1 이 길이가 1 그러니 그래서 H자는 1가 1이고 좌표를 쪼가야 되니까 1값만 줄 수 없는 거네.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이 직선 알지? 이 직선 구했지? 그럼 교점 구해도 되겠지. 그게 내는 편할 수도 있어. 도형적인 성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야. 이 직선 나왔지? 우리가 이 직선 어차피 구할 거잖아 지금. 나는 구하지 않고 풀 수 있다는 소리야 이거는. 굳이 구할 필요 없이 도형을 푸는 거거든. 나는 요거 점을 지나고 수신 직선을 구하고 구하면 열리 방향이 나올 수 있다. 오케이? 됐어? 자, 이제 정신 차려주세요. 자, 정신 차리시고 다음 해보겠습니다. 오늘 될 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서 너무 길게는 못하고 자 길게는 못하고 자, 필요한 것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3점 다음 원방이니까 다음 시간에만 진도를 아마 안 나갈 것 같고 시험을 다음 시간에 봐야 돼요. 직선을 볼까? 평면좌표를 볼까 그냥? 그게 낫겠지? 평면좌표 공부를 했으니까 평면좌표 단원평가 보고 그 다음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시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업 진도는 안 나가고 한번 복습 보답하고 끝낼 것 같아요. 그랬어요? 원 들어가면 그거 힘들어지니까 시간 남으면 뭐 도형의 기본적인 내용들 몇 가지 설명을 해줄게요. 원의 성질 같은 경우에. 자, 오늘은 두 직선의 위치관계가 위치관계적인 내용이요. 자, 앞쪽 문제는 다 풀었으니까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직선이 와우 복사를 보네. X, Y 이런 보이는데 직선 시간에 뭐가 보여? K라는 문자가 또 보이네. 그러지? 그러면 이 K 때문에 식이 직선이 완벽하지 않다 이거지? 알겠나요? 꼭 기억하세요. 도형을 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 K라는 상수 때문에 이 도형이 완벽하지 않아. 확실히 어떻게 생긴지는 알 수는 없겠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얘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K가 뭐든지 관계없이 K가 뭐가 있어? 1이면 1, 2면 2, 3이면 3 이렇게 있을 텐데
그거 K값에 어쩐다고?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얘를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직선 도형식 안에 어떤 상수가 포함이 되면 그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정점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럼 이런 식이 있을 때는 꼭 어쩌라고 꼭 정점부터 구한다. 정점부터 구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됐을 때는 이렇게 K라는 또는 다른 문자가 이렇게 상수가 문자로 되어 있을 때, 개수가 이렇게 문자가 되어 있을 때는 꼭 정점부터 구한다. 이 문제는 그 예시를 그냥 풀어준 겁니다. 예시로 문제로서 줘버린 거예요. 그거를 알았어요? 자,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어떤 개념입니까? 항등식 개념입니다.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에 관계없이 항상 점을 지난다. 항등식 개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한다? K로 정리했더니 E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네요. 식을 봤더니 K에 관계없이 얘가 성립하려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죠. EX 마이너스 Y도 0이 되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도 0이 돼서 이 두 개를 뭐 하면 되겠다? 연립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점을 구할 수가 있겠다. 아무리까지 지으면 두 개를 더하면 X는 1이 나왔고요. Y는 0이 나왔습니다. 정점은 이 문제의 답은 1,0이 되겠어. 네. 이 문제 풀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숨어있다. 첫 번째는 얘기했습니다. 자, 상수가 이렇게 포함된 도형에 있어서는 K처럼 상수가 이렇게 포함된 도형에 있어서는 꼭 뭐부터 구한다? 정점부터 구한다. 개념상 항등식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자,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식인데 요거는 예시 하나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로비테이션. 자,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하나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요. 자, 우리가 요 직선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라는 직선입니다. 자, 이 식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2라고 적어볼게요. x좌표, y좌표의 합이 항상 2를 유지하고 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많이 등장을 시킵니다. x 플러스 y가 2인 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2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특징! 여기 그래프 위에 x좌표, y좌표 합은 무조건 2가 된다. 이거지. 그럼 점 하나만 찍어볼까요? 이 점 한번 찍어볼게요. 마이너스 2, 합은 2가 돼야 되니까 4 맞죠? 알겠어요? 많이 나온 직선이야. 그렇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직선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고 있어라 이거지.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오른쪽 식을 봤더니 이런 m 때문에 나는 직선을 똑바로 구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꼭 뭐부터 구하라? 정점부터 구한다 이거야. 정점부터 구한다. 그래서 이 식을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1 m이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은 꼭 지나게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얼마를 지난다? 얘가 0,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1을 꼭 지난다. 아주 중요하다 이거지. 마이너스 1,1 아하, 그러면 아까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죠? 그래프 하나 그려놨고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은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은 요 정도 있겠다. 이거 이쪽
마이너스 그러면은 요 정도 있겠다.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초록색 그래프하고 몇 사분면에서 만나야 돼?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거야.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그러면 1사분면이 여기서 어디가 1사분면이냐면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비어있고 이 부분만 1사분면이죠. 그치? 그래서 파란 선이 움직이면서 요 부분과 만나게 하려면 경계값을 범위니까 경계값이 나온다. 경계값은 어디냐? 끝값은 어디냐? 여기를 지날 때 뭐지? 요 점을 지날 때와 끝값이 요 점을 지날 때더라 이거죠. 요 사이가 우리가 원하는 합이 되겠다.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점은 얼마냐? 여가 0,2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m은 m이 의미하는 것은 식을 정리해 봤더니 m은 기울기적 뜻을 갖고 있어. 조심할 점은 이 m이 항상 기울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에 포함된 상수일 수도 있어. 이 문제에서는 m이 기울기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네. 자, 0,1을 지날 때는 기울기 m이 1이고요. 여기 기울기 m이 얼마다고? 1이고요. 이 정도 상식 그만 그럴 수 있겠지. 좌표가 확실하니까. 마이너스 1,1하고 마이너스 1,1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고 여기가 0,2가 되니까 기울기 1이고 이 점은 지금 얼마입니까? 2,0이니까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1칸 이때 기울기는 뭐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이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m은 요 사이니까 m은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까지 하면 되겠다. 두모 작업 해야 되는데 두모 작업 마무리.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말은 직선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교점이 1사분면에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축에 있죠? 1사분면에 없다. 그래서 두모가 들어가면 안 돼서 우리는 마무리가 되겠다 이거죠. 문제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 중요성은 알겠지? 오케이. 자, 여기서 한 가지 이게 중요하고 다시 돌아가면 자, K값에 관계없이 정점을 지난다 해서 중요한 생각 한 가지 또 하나의 생각 잘 보세요. 요식 봐보세요. 요식 봐봅시다. 요식 봐보세요. 자, K2x-y-2 플러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하려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x-y-1은 0이 돼야 되고 x 플러스 y-1이 0이 돼야 된다 이거지. 자, 위에 거는 뭡니까? 우리가 도형인 거죠? 위에 거는 도형이 직선이죠. 아래 거도 직선이죠. 두 개를 이렇게 묶었다는 말은 뭔 말이야? 두 개를 뭐 할 거야? 연립을 할 거죠. 그러지? 두 개를 연립하면 뭐가 나오죠? 교점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도 0을 만족하고 얘도 0을 만족하니까 얘는 교점이 나온다 이거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식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교점을 요 두 개씩에서는 요거는 0 그리고 요놈은 0 그래서 무조건 교점은 무조건 나온다 이런 말이야. 다시 말해서 지금 요식은 요거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식이 되겠다 이거야. 2x-y-2는 0, x 플러스 y-는 0의 두 직선,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식이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다. 고등학교 도형에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입니다.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거에서. 그래서 중학교 때 안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직선의 기울기의 수직 조건 마이너스 1 꼭 나오고, 알겠어요? 요 문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문제 꼭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식을 적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k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다시까지 적어줘야겠네요. 는 0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자, 그래서 꼭 두 직선,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이 말이 나오면 꼭 이 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하면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중학교식 생각으로 풀면 안 됩니다. 두 도형의 교점을 먼저 구해서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길게 가는 거야. 그래서 꼭 이 식부터 출발한다 이거지.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하면 이 식을 꼭 생각해야 돼요. 됐죠? 알았어요? 문제를 풀 건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 첫 번째, K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K가 0이 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겠죠. K가 0이 되면 그래서 이런 생각입니다. 두 직선이 있는데 요거를 검정색으로 그릴 거고 요놈을 빨간색으로 그릴 겁니다. 자, 검정 그래프하고 빨간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 그래프는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는 도형이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아주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식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많이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알겠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 K가 0이 되면 어떤 식이 나온 거야 지금? 검정식이 나왔지. 다시 말해서 검정 그래프는 지금 어쩐다?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K에다 0을 넣었더니 요 검정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A-X 플러스 B-Y C-는 0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0은 요 직선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 초록색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가 될 수는 없다 이거야. 나머지는 다 됩니다. 나머지는 싹 나올 수 있지만 검정 그래프는 되지만 이 빨간 그래프는 될 수 없다는 거. 좀 어려운 문제집이 등장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 딱 이거 하나 조심해야 돼.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집만 나오는 거라 해서 요건 생각하고 있어라. 다음에 지금 이론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한테는 아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말이 나오면 바로 요 식을 써서 문제를 접근하자 이런 말이고, 그래서 다음에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물음표가 한 번 등장하는데 그 물음표가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지? 자, A씨 한번 풀어볼게요. A씨 없어. 한 문제네. 자, 두 직선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직선 교점 구하려고 하지만 50 바로 쓰라고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더하기 k의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고 여기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뭐 1,2를 대입하면 되겠다. 1,2를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7, 5 플러스 1, 2 대입하면 3K가 0이 돼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고 그 K 값을 대입해서 식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꼭 이렇게 식을 써서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연습 계속 해야 돼. 이렇게 해봐야 돼. 계속. 알았어? 몸으로 체득해야 돼. 원래 습관적으로 푸는 경우가 있어. 자기 버릇대로 푸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연습이야. 이렇게. 알았어요? 스타일 좀 바꿔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 방법을 못 사용을 안 합니다. 보통. 잘 안 하려게 어려워서. 복잡해. 식이 복잡해. 어렵다기보다는 식이 길어서. 꼭 요걸로 연습을 꼭 하십시오. 다음 직선의 방정식 고등학교 나오는 이제 최종점입니다. 점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오늘 일단은 증명은 일단은 시간이 남으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이건 증명해 줄게요. 이런 상황이다. 상황 판단만 해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ax 제곱 b 아니죠? 직선인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한 점 a라는 점에 여기 있습니다. a라는 점은 x1, y1이야. 그래서 이 a라는 점에서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수직거리를 줬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잴 때 직선거리와 수직거리가 있습니다. 직선거리, 수직거리. 점과 점을 이을 때는 직선거리, 점과 직선을 이을 때는 수직거리, 점과 면을 이을 때도 수직거리.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 수직거리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린 이 점을 수선의 발 H라고 하면 이 AH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다. 이 AH가 점과 직선의 거리가 되겠다. 요 공식을 써보니까 D라는 애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직선의 X의 개수, Y의 개수입니다. X의 개수, Y의 개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직선식에다가 A라는 좌표, A의 좌표 X1, Y1을 대입해서 식을 만들었다. 아하, 지금은 공식 유도보다는 얘를 어쩐다? 사용을 하자 이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계산을 못했던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를 이제는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 이 공식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절대 까먹으면 계속 나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우리가 루트 값을 했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오랫동안 했고 피타고라스를 하니까 오랫동안 했고 잘 안 까먹습니다. 근데 이 공식은 잘 까먹어 애들이. 알았어? 잘 나와. 점 직선 사이 거리 잘 나오는데 자주 까먹어. 그래서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공식 유도는 다음에 하고 사용을 한번 해보고 나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점 직선이 이렇게 있고 점이 3,-야. 직선이 이렇게 있고 3,-에서 여기까지 뭐라? 거리 구하라. 거리식은 공식 생각해야 돼. 루트 a제곱, 루트 a 3의 제곱,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3,1을 3하고 마이너스 1을 x하고 마이너스 1을 y에다 집어넣으면 33 절대값 339 마이너스 4 플러스 2 대입 그대로 대입하면 돼. 요놈을 지금 x에다 넣고 요놈을 y에다 넣고 절대값 써서 쓰면 된다고. 는 5분의 그러니까 15가 되나요? 15가 돼서 3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오케이. 아하, 공식 사용하면 되겠구나. 자, 이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문제가 나와 안 나와?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평행, 일치,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보통 내는 거리 문제는 어떤 생각이 많냐면 최단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학에서 거리를 구하라 하면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하고 있어. 그러면 직선의 위치 관계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일치하면 가장 짧은 거리는 0이 되겠지. 만나면 0이야 무조건. 그러지? 제일 가까웠다는 것이니까 만나면 0이니까 꼭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떤 경우가 나올 거다? 평행한 것만 나올 거다.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평행한 것만 나옵니다. 확인해봤더니 3-4, 3-4. 아하,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아무 점 하나 점 찍어서 그냥 거리 구하면 되겠다 이거죠.
두 직선식 중에 쉬운 점 하나 잡아가지고 거리 구하면 되겠다. 나는 두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에서 그냥 쉬운 거 2, 마이너스 2, 0 해볼게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점을 해도 나는 마이너스 2, 0에서 요 직선 사이 거리로 가겠다. 그러면 거리 D는 왼쪽 식에 루트 A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 0을 XY에다 집어넣는다 했더니 5분의 3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냥 푼지 알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예제 세점 삼각형 문제는 그 다음 설명하고 할게요. 예제 여기 문제. 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의 자치를 구해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해석해 볼게요.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하나 직선은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가 좀 연관성이 있으니까 조금 자세히 그릴까요? 비슷하게. 자, 보세요. 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말이야,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는 것은 한번 찍어볼게요. 한번 아무데나 찍어볼게요. 자, 점 여기다 찍었습니다. 여기다 찍었어. 이건 찍어본 거야. 어떤 의미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점에서 첫 번째 L1, L2가 있을 건데 L1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재겠니? 수직으로 잰다고 했죠. 이렇게 맞나요? L2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재? 수직으로 잴 거잖아. 수직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 같아 안 같아? 현재는 같지 않잖아. 이런 점은 안 된다 이거지. 알겠지? 그럼 어떤 점이 되냐 이거지? 수직 거리가 똑같은 점은 어떤 거리가 되냐?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인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면 일단 그 점을 더 찍어볼게요. 이런 점을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 찍었습니다. 이 정도 찍었더니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직 같은 데가 분명 있더라 이거죠. 어디서 봤던 그림 같은데 기억납니까? 어디서 했던 그림이죠? 유민아? 이런 그림 어디서 했던 거죠? 응? 뭐였어? 각을 2등분한 게 있었죠? 작도에서 각을 2등분한 거예요. 각을 2등분하면 그 2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했습니다. 뭔 조건으로? 합동이죠, 합동. 합동 쪽에서는. 작도 쪽에서 나오는 거고. 아니, 그러면 이 말하고 조금 이따 적어줄게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 각 2등분선하고 똑같은 말이네. 그런데 여기만 있냐? P라는 점이 여기만 있냐? 그러지 않고 이쪽도 있겠죠. 이쪽도 이렇게 거리와 이렇게 거리가 같은 데가 있겠네. 아하, 그러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각하고 이 각이 어쩌다 똑같겠다. 그럼 우리가 이 첫 번째 그래프를 P1이라고 하겠습니다. P1. 두 번째 그래프를 P2라고 하면 지금 P1과 P2를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두 개가 수직이 됩니다. 두 개가 수직. 여기까지 정리 다시 해보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치는 직선이 나올 건데 그 직선은 일단 두 개가 됩니다. 그 직선은 두 개가 되고 그 두 직선선에 간의 기울기의 그 두 직선 사이 관계는 수직 조건이 되겠다. 수직이 되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런 직선은 두 개가 나올 거다 이거야. 자, 식으로 풀 거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방법론은 이렇다. 이 P라는 점을 우리는 뭐라나?
x, y로 자체 방정식 x, y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봐봐. 물론 연습 잘 된 사람은 해도 됩니다. 여기 있는 x, y하고 주어진 점 x, y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나는 구하라는 점을 a, p, x, y가 많으면 a, p, p, q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구하면 우리는 a, b에서 첫 번째 식과의 거리, 첫 번째 직선까지 거리와 두 번째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는 식 d1이 d2가 같다. 얘가 d1, 얘가 d2 같다는 식을 하면 d1은 루트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개수입니다.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서 a, b를 어떤 점을 직선에다 대입하고 절대값 3a 마이너스 4b 플러스 9와 두 번째 d2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절대값 4a 마이너스 3b 플러스 1하고 같다. 계산을 했더니 얘가 5는 약분이 되고 절대값은 절대값이죠. 절대값은 절대값과 같다. 식 어떻게 풀죠? 절대값은 절대값이라는 거? 절대값 어떻게 푸냐면 제곱 방법도 있어. 어떻게 푸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 무슨 말이야?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으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온다고. 제곱하면 식이 차수가 커져버리니까 불편해집니다. 일단 부편을 감수해서 해야 되면 해야 돼. 하지만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감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3a 마이너스 4b 플러스 9는 플러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b 플러스 1 이렇게 되더라. 첫 번째 플러스일 때 암산합니다. 쭉쭉쭉 넘기면 a 마이너스 b는 8 a A는 왼쪽으로 넣으면 A, B도 왼쪽으로 넣으면 플러스 B, 플러스 B요. 8도 이쪽으로 왼쪽으로 넘깁시다. 플러스 B, 8도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플러스 B, 암산하는 중에 넘기면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암산한 거야. 필요하면 쓰세요. 두 번째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넘기면 7A 넘기면 마이너스 7b 넘기면 플러스 10은 0. 아하, 두 개가 그래서 나오는구나 이거죠. 두 개의 직선이 나왔다 이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 했지.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다 보니까 이 문제와 어떤 문제? 똑같은 문제로 뭐가 나오냐? 똑같은 문제로 뭐가 나오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이 문제와 위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다. 이거 똑같은 문제다.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말하고 두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똑같으니까 풀이가 똑같게 넘어가겠죠. 맞나요? 됐어요? 다시.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볼게요. 이 문제는 이제 좀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식을 봤더니 잘 보세요. 식을 봤더니 개수만 관찰해보세요. 개수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어떻게 되니? 개수가 바뀌었지. 일단 절대값이 부호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부호 둘 다 바뀌어버렸지. 둘 다 바뀌었다는 것은 안 바뀌었단 말은 똑같아. 어차피 식에다가 우리는 마이너스를 곱할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부호는 둘 다 바뀌면 안 바뀐 겁니다. 하나만 바뀌었다가 아니라 뭔 말이지? 개수는 절대값이 바뀌었는데 부호는 안 바뀌었어. 아까 부호가 하나 바뀌면 수직이라 했지. 기억납니까?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한번 직선을 써볼게요. 이걸. 기울기 한번 그리고 첫 번째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첫 번째 기울기는 얼마야? 4분의 3x죠. 두 번째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3분의 4네요. 아, 4분의 3, 3분의 3. 역수네요. 곱하면 기울기가 1이네요. 곱하면 기울기가 1이네. 기울기가 1인 것은 어떤 관계를 했어? 그 대칭 뭔 대칭?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이라 했죠? 그저께? 기울기 세 가지 해주죠? 그치? 어떤 내용들이 있어? 지금 합이 0인 거 있고 곱이 1인 거,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내가 세 가지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수익조건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은 책이 많이 나왔어. 알았어? 근데 나머지 것들은 안 나온 것이 뭐냐? 쉽기 때문에 안 나온 거야. x축, y축 대칭은 쉬워서 안 나온 거고 y는 x 대칭은 나올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좀 어려운 거긴 해. y는 x 대칭. 그러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y는 x 대칭이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기울기가 2라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겠다. 그러지? 현재 그래프를 봤으면 P2가 기울기가 1인 거고 P1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다. 식을 확인해 보면 식을 마무리 안 지었네요. XY를 바꿔줘야 됩니다. 한번 식을 바꿔볼게요. Y로. 첫 번째 식을 바꾸면 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8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맞는 말 되고 두 번째 Y는 넘기면 A 플러스 7분의 10 기울기가 1이 된다. 아하, 아이가 이거 뭐하고 있냐? x로 바꾼다는 것이 x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아하, 나는 이걸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좀 푸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하지만은 이 문제에서는 이 그림을 이해를 하고 요식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식 쓰자는 게 목적이에요. 일단 이 문제 목적은 점직선상의 거리식이 같다. 많이 나옵니다. 연습 계속 하십시오. 이거.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그 다음에 해도 돼요. 오케이. 다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했고요. 자,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자, 차근차근 적어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A, B, C, X1, Y1, X2, Y2, X3, Y3. 첫 번째. 밑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삼각형 넓이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지금?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높이가 필요하겠네. 밑변이 어딘지 잡고 높이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네. 여기를 H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식이 어떻게 바뀐다? 2분의 1 밑변은 지금 BC 높이는 AH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BC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점점 거리를 구하겠죠? BC는 점점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직선 거리, 직선 거리, 루트 x2 마이너스 x3 맞니? 제곱. AH는 어떻게 구합니까? AH는 점직선 사이 거리 맞나요? 점직선 사이 거리로 AH를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BC의 직선을 구한 후에 A에서 점직선 사이 거리로 우리는 높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어. 이해됩니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 전 페이지로 예제로 연습할게요. 2, 마이너스 1, 3, 3, 마이너스 1. 좀 찍고 싶지는 않지만 한번 좀 찍고 갈게요. 2, 2, 2, 2, 마이너스 1, 3,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보이시죠? 안 찍으면 못할 수도 있어, 실은. 점이 너무 조금 불편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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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어요. A, 2, 2, B, 마이너스 1, 3, C, 3, 마이너스 1. 그러면 나는 밑변을 그림상 봤을 때는 좀 불편하게 지금 BC를 밑변을 보고 A에서 이렇게 높이를 구하고 싶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단은 뭐 점점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할까요? BC 첫 번째 조건 BC를 구해놓으면 루트 3에서 1을 빼고 마이너스를 빼고 1에서 빼면 그래서 3 적어볼까요? 플러스 1의 제곱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러면 16, 4루트 2가 된다. 계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음 BC를 한번 직선을 구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직선 됐어요?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Y 마이너스 플러스 1은 기울기 3에서 마이너스를 뺀 거에서 마이너스를 3을 빼면 기울기가 그냥 암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 온 거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구나. 직선 그렇게 어렵게 구하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좀 쉽게 나왔어요. 점 찍어오면서 얘가 대칭적이구나 생각을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쉽게 알 수 있어. 아까 얘기했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의 특징은 X좌표, Y좌표 합이 Y좌표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많이 나온다 했으니까 이용하자고요. 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는 X좌표, Y좌표 합이 Y좌표입니다. X 더하기 Y는 B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고 가자? AH를 원하고 있으니까 이 식을 이렇게 바꾸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으로 바꾸고요. 우리는 요 직선하고 얼마? 2,2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다시 말해서 AH 높이를 구할 거야. 점직선 사이 거리로 루트 1의 제곱, 1의 제곱, 2 집어내면 2 이렇게 돼서 거리가 계산했더니 루트 2가 됐더라 이거죠. 자, BC 구해놨고 직선 구해서 우리는 높이 AH를 구했습니다. 자주사 준비돼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넓이는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넓이는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루트 2에서 4 이렇게 구하자. 이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방법. 됐어요? 더 이상 쓸데가 없는데 다음 페이지 여기다 그려도 됩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식이 두 번째 넓이는 요걸 기억하세요. 2분의 1 AB sin C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용하지 않지만 두 변과 사이값 꼭 기억하세요. 두 변과 사이값의 사인값으로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삼각형 넓이 물어보면 꼭 얘를 대답하세요. 2분의 1 AH는 잘 안 까먹습니다. 윗변 높이는 안 까먹어요. 초등학교 때만 안 까먹어요. 삼각형 넓이 말하면 꼭 2분의 1 AB sin C로 얘기를 하세요. 2분의 1 AB sin C 사이값으로 할 수 있다. 다음 세 번째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축과 평행한 선이 있으면 평행한 선분이 있으면 그거를 이용을 하자. 그 선분이 뭐가 된다 했습니까? 그 선분이 밑변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따가. 이런 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y축과 평행한 선 또는 이게 y축 이렇게 선이 있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요 길이가 뭘로 보는 거예요? 요 길이를 밑변으로 본다. 이 길이를 p라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p. 그리고 왼쪽 선에서 요 y축 평행한 선과 수직, 이쪽 선에서 이렇게 수직, 이 거리를 h1, 이 거리를 h2 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ph1, 2분의 1 ph2 이렇게 돼서 2분의 1 ph1 더하기 h2 이렇게 돼서 여기 왼쪽 선에서 오른쪽 선까지의 이 거리 h1 더하기 h2가 h가 되는 특징입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면 y축과 평행한 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단 여기 p의 거리가 나왔으면 이게 쉽고 안 나왔으면 얘를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왔을 때는 이용하자 이거야. 나왔을 때는 얘를 이용하자 이거야.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거리가 h가 돼서 쉽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그림도 유사한 겁니다. 제가 하나 그려줄게요. 뭐 이렇게 그림 나왔어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하면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뭐가 돼? 밑변이 되고 뭐가 높이가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높이가 돼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겠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 이거 빨리 가야겠다. 네 번째 사선식을 이용합니다. 사선법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선식은 뭐냐면 좌표가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입니다. 자, 구해봅시다. 넓이는 2분의 1 이렇게 문제를 갑니다. 2분의 1 이거 절대값입니다. 2분의 1 절대값에 좌표가 아까 x1, y1, x2, y2, x3, y3, x1, y1 주의사항은 딱 한 가지. 순서대로 쓰되 마지막에 처음에 쓴 애를 한 번 더 작성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와 이렇게 곱한다 해서 그냥 이름은 사선식 됐습니까? 사선식이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넓이는 어떻게 계산되냐? 얘는 2분의 1에 검정색으로 연결된 거 x1, y2 더하기 x2, y3 x3, y1 에서 x2, y1 x3, y2 x1, y3를 빼서 절대값 붙이면 되겠다. 특히 좌표 논점에서 x1이 두 번 쓰여지니까 x1, y1이 제일 쉬운 점을 제일 먼저 쓰면 좋습니다. 특히 한 점이 0,0일 때는 이런 거지. 00 x1, y1, x2, y2 이면 여기다 00 이렇게 넣는다 소리야. 여기다가 00
0, 0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크로스가 4개가 0이 되고요. 남는 크로스가 딱 이쪽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남냐면 이쪽만 남아. 가운데 거. 이거랑 이거만 남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좌표를 써줄게요. 써줄게요. 얘는 2분의 1, 0, 0, x1, y1, x2, y2, 0, 0 이니까 2분의 1에 얘하고 얘만 나오니까 x1, y2 마이너스 x2, y1의 절대값이다. 무슨 말이야? 이것이 이제 외워둬도 암기해서 많이 씁니다. 0, 0, 3, 2, 1, 5 하면 x1, y2, x1, y2, x2, y1 3, 5, 15 1은 2 15에서 2를 빼면 13 넓이는 2분의 13 이렇게 하자 이거죠. 오케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소리야? 뭘 이용해서 이렇게 가보자. 조금 아직은 안 배웠지만 평행 이동을 해서 좌표를 바꿔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문제 다시 돌아가서 해봅시다. 자, 얘를 사선식으로 쓸 거야. 3개. 사선식으로 쓸 거야. 알았어? 사선식으로 쓸 건데 다는 안 하고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평행이동. 3점 중에 한 점을 어디로 와라? 원점으로 갖고 와라. 3점 중에 한 점을 원점으로 갖고 와라. 나는 그냥 2,1을 원점으로 갖고 왔어. 그럼 삼각형 어떻게 모습을 볼 거죠? 이런 정도로 느낌으로 오겠죠. 이런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 2,2가 0,0이 됐다는 말은 2씩 빠졌다 이런 말이지. 2씩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삼. 얘는 마이너스 3,1 맞나요? 됐습니까? 그럼 넓이는 조금 전에 했지? 2분의 1 1, 2 얼마입니까? 9 맞나요? 빼기 2, 1 얼마입니까? 1 9 빼기 1은 8 2분의 8 해서 4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뭐 똑같나요? 똑같게 나오네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풀어놨는지 알겠어? 느낌 알겠어? 이렇게 이용하면 넓이를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과제는 남은 것까지 하면 되겠죠? 남는 건 숙제입니다. 식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저 평면좌표 시험 봅니다.